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재미있는 일을 도모하고 있는 문화기획자 황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왠지 경주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는 천년고도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선조님들께서 남겨주신 이 유산들이 아직 너무 잘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초현실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 경주가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경주는 벚꽃축제, 신라문화제, 봉황대 뮤직스퀘어 등 1년 내내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도시인데요. 3년 전부터는 시민이 자체적으로 만든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열린 페스티벌에서는 무려 15만여 명의 방문객이 함께 즐겼다고 하는데요. 자,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축제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문화기획사 커먼의 황규석 대표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굉장히 개성 있는 대표님 오늘 모셨는데 촬영 장소도 처음에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문 열고 들어왔는데 진짜 옛날 목욕탕인 맞습니다. 거예요. 네. 듣기로는 98년까지 목욕탕으로 운영이 되다가 예.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는데 올 가을부터 이렇게 사무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었고 저희 행사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또 여기서 또 어떤 좀 색다른 걸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말 그 예전 목욕탕의 분위기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어서 네네. 반갑기도 하고 예. 특색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네네. 문화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네. 문화기획자이신 거죠? 기획을 하시는 분인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문화기획자라는 단어 자체가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보면 다들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을 문화기획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수단으로 매개로 해가지고 즐거움을 주자. 그래서 이거를 모토로 계속 좀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 기획할 때 좀 그런 좋은 타이틀이 됐던 것 같고. 음악을 바탕으로 네네.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계시는 네네. 우리 황규석 대표님. 오늘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경주에서 그 황금 카니발이 뭐 굉장히 핫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흥행에 아주 그냥 성공을 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네네. 황금 카니발의 기획자가 우리 황규석 대표님이시더라고요. 네네네. 황금 카니발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이게 어떤 행사였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낸 음악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악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큰 무대가 있고 뮤지션들이 이제 로테이션을 나온 시기라면은 저희는 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봉황대라고 메인 무대가 있었지만서도 인근의 이제 중심 상권, 경주 중심 상권들의 다양한 매장 속에서 꽃집도 있었고 오락실도 있었고 아니면 공실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공간에 맞는 뮤지션들이 이제 공연을 뭐 해왔던 페스티벌이었고 이런 것들이 좀 저희만의 개성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달랐네요. 뭐 특정한 무대에서 계속 펼쳐지는 네네, 것이 맞습니다.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네네. 뭐 우리 동네 미용실도 있고 뭐 맞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이런 곳에서 이제 펼쳐지는 뮤직 페스티벌. 네네. 이렇게 멋진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일까?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예. 뭐 어떤 공부를 했던 분들일까 좀 저는 네네.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대표님도 보면은 약간 범상치가 않으세요. 약간 아우라가 있으셔서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좀 꾸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거 기획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음악을 항상 접해왔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실제 연주를 하셨어요? 그건 아닌데 네.
아버님께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때부터 아버님이랑 같이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저희 작은 아버님 같은 경우는 당시 대학교 그룹 사운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친하셨던 분이 뭐 구창모 선배님 이러셔가지고 와.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어릴 때 이제 뭐 구창모 선배님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저희 할머님한테 인사드린다고 오셔서 어머. 어렸을 때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어머. 그러면 이제 구창모 삼촌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네, 뭐 새벽기도 받고 야. 그래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야겠다 이건 아니었는데 대신에 이제 뭐 공부는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하고 약속을 한 거는 대학을 간 다음에 음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다음에 기타 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밴드는 아마 그렇게 대학생 때 아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시작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티스트가 돼야지, 뭐 어떤 기획자가 돼야지라는 목표를 세운 거는 네네. 아니지만 늘 음악과 가까이 하고.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프로페셔널하게 이 기획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결심한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늘 음악 관련 어릴 때부터 뭐 일을 벌여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시작은 지금 보니까 대학생 때 이제 제대하고 와서 네.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이 국내에서는 쉽게 음악을 살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직접 수입을 해보자. 수입이요? 네네. 그 당시에 그래서 대학생이요? 네네.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안 될 건 또 없었어.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월급 받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예. 해외 레이블에 뭐 메일을 보내던가 뮤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유통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예. 그땐 아직까지 좀 CD 세일즈가 나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CD를 판매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뮤지션들 친해진 뮤지션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번 내가 제작을 해볼까?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는 이제 방학 때 되면은 과외도 하고 그때 당시 구미 공단에서 아마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제작비를 벌어야 되니까 학생 때니까 네. 그렇게 벌어서 이제 앨범을 내면서 했던 게 지금 보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듣고 싶은데 수입이 안 돼서 네네. 내가 직접 수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음반들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너무나 이제 마이너한 장르 음악이어서 들려주면 이제 시끄럽다고 이게 음악이냐 약간 이런 성격의 음악들이어서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장르로 치면 뭐 하드코어 펑크 뭐 이런 장르였고 그나마 이제 아실 만한 밴드들이라면은 레드볼이라던가 매니아들 어쨌든 국내에도 시장이 어머니 존재하는 이제 크진 않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한번 좀 키워보자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공연도 만들게 되고 음. 제작도 하게 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뭐 음악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한 거는 아니었고 네.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맞습니다. 네. 이런 음악을 또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작했던 얘기도 좀 궁금한데 예, 예. 우리가 알만한 팀도 있나요? 그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지난주에 25주년 공연을 이제 했던 친구들인데 이제 더 긱스란 밴드예요. 그래서 네. 이제 모두가 아는 예를 들면 힙합을 한 긱스란 밴드도 있었고 또 예전에 정원영 교수님께서 하시던 긱스란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이름명이 같은 하드코어란 장르를 하고 있는 밴드들이고. 근데 25주년이 벌써 됐는데 맞습니다. 그 시작이 황규석 대표님에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전 99년부터 이제 저처럼 저와 비슷한 아마 캐릭터예요. 음악이 너무 좋으니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 음악 활동을 하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멤버들은 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뭐 대기업도 다니고 뭐 이런 친구들이어서 지금은 뭐 어디 대기업 뭐 CTO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걸 포기하지 않고 쭉 밀고 왔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제작자와 입장에서 이걸 또 꾸준히 밀고 갔던 거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얼마 전에 이제 25주 발매 공연도 하고 그거를 자축하는 또 공연을 좀 크게 했었어요 홍대에서. 그래서 되게 성공리에 잘 끝났다고 이제 연락도 왔고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친구 앨범을 내려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사장 가기도 하고 막 제대를 하고 대학교를 가서 복학을 했으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일반적인 코스들이 있잖아요. 졸업을 네.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근데 나는 이거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으니 지금 좋아하는 걸 한번 매진을 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럼 너희들 앨범을 녹음을 해. 그럼 내가 제작비 어떻게 마련해 올게. 이러면서 그렇게 되게 그 당시에는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The moment
부터 5년 동안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얻은 인지도나 그 인지도를 활용해서 새로운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앨범 녹음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근데 내가 새로운 레코드 레이블을 만들고 싶고 당신들의 앨범을 발매해주고 싶다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건 좀 스팸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사람 뭐야? 라고 했고, 하지만 뭐 공연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진중하고 멋있고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이 저희가 좋아하는 이 음악 씬에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함께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From the Start라는 앨범을 2004년도 6월 달에 제가 처음 발매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앨범 작업하는데 너무 행복했고, 그 이후로 저희 긱스가 더 성장하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함께 커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친구이자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작을 했던 팀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도 너무 뿌듯한 일일 것 같고요. 대학교 시절에 그 20대 초반일 텐데 맞습니다. 음반을 수입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놀랍고 그 네. 일을 직접 실천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뮤지션을 제작하는 입장으로서도 일을 해봤고 그러다가 거기에 이어서 네. 문화 공간까지 차리셨더라고요. 홍대에다가 네네. 예, 시작을 하신 거죠. 네. 사업을 계속 벌이시네요. 아, 예. 그때 어쩌다 어떤 보니 뭐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었나요? 그 당시에 처음 기획사 레이블을 차리고 소속 뮤지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홍대에서 활동하는 이제 대부분 소위 말하는 인디 뮤지션들이었죠.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고 인지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한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어떤 넘을 수 없는 벽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공간을 차려서 이 공간에서 우리 뮤지션들이 공연을 선보인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좀 아지트처럼 쓸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에 카페 골목에 이제 오픈을 했었어요. 10년도쯤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레이블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했었죠. 카페인데 이제 음악 공연을 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공간이었던 거군요. 네네. 거기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근데 카페긴 한데 음향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좀 갖춰놓고 풀밴드도 가능한 환경으로 해놓고 크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 좀 아름아름 소문이 정말 잘 났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 힙합 하시는 분들이 그 저희 카페에서 공연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 같은데 영상이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해외 뮤지션들의 이제 뒤풀이 장소도 많이 활용이 됐었고 와. 예, 이런 유명한 분들도 좀 오셨겠네요. 예, 데미안 라이스라고 그분도 쌀 아저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그렇게 불렀고 내한공연 한 2번인가 오셨었는데 예. 그때마다 저희 가게에서 프라이빗하게 부터 파티를 좀 뒤풀이 이제 관계자들만 모시고 예. 하자 이래서 어떻게 했었었는데 고개를 알고 또. 나름 또 그 씬에 있다 보니까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잘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잘 나가셨네요, 한마디로. 잘 났다기보다는 너무 좀 그 것을 애정해 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교에도 2호점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홍대에는 그런 공간이 너무나 어울려요. 예. 네네네. 어울리는데 맞습니다. 네. 판교에 뮤지션들이 음악을 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너무 안 어울립니다. 거기 이제 뭐 그런 IT 뭐 맞습니다. 개발자들 네네 맞습니다. 뭐 그런 기업에 다니시는 엘리트 분들 네네. 이런 분들만 떠오르니까 왠지 안 어울리는데 판교는 어떻게 진출을 하신 거예요? 이제 투자를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회사예요? 그 엠모라고 게임 회사 판교에 있는 N으로 시작을 하는 리니지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창원에 또 야구단 크게 가지고 예. 계시는 이제 거기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셨어요. 음악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근 분당인데 홍대까지 너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멀니까. 그래서 판교에다 너희가 차려라.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해주겠다. 좀 이제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그래서 한 1년 반, 2년을 이렇게 고사를 하다가 진짜 실제로 투자자분들 다 모아오시고 그래서 금액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도 이제 가면서 저희도 판교라는 동네를 가보던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 조사도 나름 하고 하면서 한 1년가량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투자하셨던 분들이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란 걸 또 알게 되고 어떤 분들이셨어요? 검색 엔진을 만드셨던 분도 계시고 초록색? 맞습니다. 초록색 네. N N으로 시작하는 거기요? 검색 많이 분 계시고 와, 그러니까 IT나 이쪽 테크 쪽에서는 워낙 이제 쟁쟁하신 분들이라고 이제 이름만 하시더라고요. 대면은 다 맞습니다. 알만한. 뭐 현금으로 뭐 조단위 부자도 있다고 하시고 근데 굉장히 그런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와, 처음에 판교에서 자리 잡기가 좀 너무 수월했었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 지인분들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판교에서도 홍대처럼 아지트 같은 공간이 돼가지고 음. 대신에 기존은 여기서도 매주 공연을 우리가 기획을 해서 만들자. 그러면서 홍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처음에는 판교를 제2의 홍대로 우리끼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투자하셨던 분들, 지인분들이 아낌없이 그 당시에 이제 법인카드를 좀 사용을 해주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 순수한 열정과 마음만으로 일을 시작을 했더니 또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맞습니다. 예. 또 대표님처럼 그렇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계시는 분들이 네네. 나서서 도와주겠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선뜻 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일이 또 풀리게 되네요. 홍대에서 시작해서 네. 저 밑에 이제 판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 더 저 멀리 맞습니다. 경주까지 오셨어요. 네네. 고향은 아니신 것 같고.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에 여행차 왔었었는데 판교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영업을 안 했어요. 직장인 상권이다 보니까 주 5일 맞춰가지고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여행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경주가 교통적으로도 좀 중간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KTX 타면은 바로 2시간이면 올 수가 있고 금요일 날 여기를 와서 경주에서 이제 좀 토요일 날 여기서 이제 부산을 넘어간다든가 대구를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해파라기를 타고 또 강원도까지 갈 수가 있다 보니까 7번 국도 타고 쭉 경주가 너무 이제 중요한 중간 지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경주를 매주 주말마다 내려왔다가 저보다 이제 저희 와이프님은 경주에 너무 반해가지고 그래서 막연하게 좀 노는 좀 지역에서 한적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주가 돼버린 거예요. 와이프님은 여기서 우리 좀 뭐 살면 안 될까? 그래 뭐 이제 저는 이제 판교도 있고 계속 홍대에서도 뭐 일을 벌이다 보니 그게 이제 뭐 먼 훗날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한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 지금 빨리 200만 원만 보내봐.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일단 보내라고 제가 전화 뚝 끊으면서 이제 입금을 했더니 다음 날 전화가 와서 오빠 가게를 계약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여기 저희가 주말만 여는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한 연세였던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뭐 좀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경주에 정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판교 매장은 올 초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올 4월경 저는 이제 내려와서 여기 이제 집을 장만을 하고 이제 주소까지 다 옮기고 그렇군요. 긴 호흡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정착을 하게 됐죠. 문화 기획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경주 여기서 뭐 하면은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네네. 좀 잠재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신 거예요? 이걸 했을 때 돈이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항상 홍대나 서울의 큰 도심에서와는 너무 이제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처음에 모든 게 신기했죠. 이렇게 큰 능이 이렇게 바로 집 앞에 있고 어딜 가도 유적지고 또 여기 사시는 분 말만 들으면 등산 가다 뭐 땅만 파도 뭐 불상이 나온다 이런다길래 이게 너무 가상현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주란 동네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이제 그게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악을 매개로 한 공연을 매개로 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 황남동 카니발, 황금 카니발을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이나 아마 수도권에 있었으면 이런 분위기가 안 났을 텐데 이런 유적지라던가 지역의 상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라면은 이걸 보려면 경주를 가야 돼. 궁극적으로 이 말을 좀 모두에게 설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은
뭐 황금 카니발도 워낙 잘 됐고 보기에는 너무 순조로워 보이는데 그래도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죠. 맞습니다. 예, 네.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을까요? 저희 딴에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공연이 아니고 이제 상가에서 공연이라든가 뭐 매장단에서 공연이다 보니까 뭐 사장님들하고 좀 의사소통이라든가 대화에 나누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좀 이해를 못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었나요? 그것도 있었고 일단 그분들이 볼 때 또 외지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단순히 얘네들이 이걸 하고 또 다시 또 뭐 경주를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아직은 우리가 경주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주 같은 경우는 이게 대대로 여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신 분들이 네. 많아서 네, 우리랑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설득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네, 네.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저희가 아직 좀 경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홍대에서 서울에서 하던 방법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어떤 서울에서 할 수 없는 컨셉의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여기만의 특화된 여기만의 방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저희도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역 분들이 또 이 행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또 이제 서로 이해도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또 그런 행사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쉽게 뭐 접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의 행사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에 좀 그 간격을 좀 좁힌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이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시행착오는 있었고 네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이제 대표님도 배워가시는 부분도 많이 맞습니다. 있었네요. 네네네. 황금 카니발이 워낙 또 화제가 돼서 네. 뭐 기존에 있는 페스티벌 중에서 참고를 했던 뭐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었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거는 그 미국에서 그 오스틴 텍사스에서 열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컨퍼런스이기도 해요. 페스티벌이자 컨퍼런스이기도 해서 제가 알기로 83년인가? 40년 뭐 넘었죠. 그래서 처음엔 그 텍사스 시골에서 동네에서 작게 시작한 공연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를 거듭하고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뭐 축제이자 뭐 페스티벌이고 이게 어디다가 무대를 짓고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어디 피자집에서 그래서 아예 그냥 동네 전체를 막아두고 거기가 한 달 동안 이제 축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처음에 몇 번 저희 소속 뮤지션들이 이제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너무 신선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서울은 그거를 좀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빽빽하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민원도 장난 아닐 거고 뭐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여기서 뭐 그거 한다고 가게 내줄 사장님도 없을 테고 그래서 처음에 경주 왔었을 때 이런 걸 하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되게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옹기종기 또 있게 있고 또 나름 또 황리단길이랑 것도 큰 상권이 있었고 또 그에 반면에 또 유적지가 뭐 중간중간 있다 보니 너무 이게 초현실적인 가상의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이런 컨셉으로 하면은 재미는 있겠다. 이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 과정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뭐 비용 문제도 많았을 것 같고, 네네. 뭐 주변에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든지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다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3회째인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경북 음악창작소 컨텐츠 증원의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다행히 또 선정이 돼가지고 첫 해랑 작년까지는 규모를 작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시드머니도 뭐 크진 않았고 또 시험이 시작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아시는 사장님들 매장들하고만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끼리 좀 재밌는 거 해볼까? 그래서 홍대에서 했던 그런 경험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판을 키워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경주 중심 상권 이제 르네상스 사업 추진단이 하는 또 일련의 사업들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이제 거기로 좀 일부 지원을 받고 부족한 것들은 티켓을 팔자. 이제 뭐 유료 이제 수익 K가 될 수 있게끔 뭐 된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을 좀 키워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번에 황금 카니발에 오셨던 아티스트들 몇몇을 보니까 네네. 와, 이 많은 분들이 오고 싶으셨겠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 많이 네네. 오셨고 뭐 김창완 밴드, 네, 뭐 맞습니다. 하림 씨도 오셨고 네네. 페퍼톤즈, 네네. 브로콜리 너마저 그 외에도 너무 인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 섭외를 어떻게 했지? 원래 좀 네트워크가 대단하신 분인가? 어떻게 다 네네. 내려왔을까? 예. 그래서 궁금했어요. 섭외 어떻게 하셨어요? 친분이 있는 뮤지션도 있었고 아닌 네. 뮤지션도 있긴 한데 대부분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의 행사고 특히나 메인 무대에 서는 뮤지션 봉황대가 있는 쪽에서의 섭외할 뮤지션들은 그 사진이랑 영상을 다 이렇게 좀 몇 개 모아서 여기서 공연하면 이런 느낌의 무대에서 공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올해 좀 제안을 드린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좀 와주시고 미리 날짜 빼주시고 걔네도 좀 깎아주시면 감사하고 좀 이러면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네. 전국 각지에서 예. 많이 오시고 즐기고 하셨는데 유료를 판매를 하셨어요. 유료 티켓을. 네,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예.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경주는 워낙 또 무료 공연이 많다 네네. 보니까 굳이 돈을 내야 되나? 라고 낯설게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분도 있었을 네네.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는 이 유료 음. 공연에 대한 반응이 어땠어요? 이제 시작 전에 이게 조심스러울 수가 있다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티켓 값을 비싸게 받지 말자. 그리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할 때도 경주 시민분들은 20% 할인이라던가 다양한 또 50% 할인까지 적용을 하는 또 그런 시스템 룰을 만들었고 그래서 최대한 이게 이틀 동안 30팀을 이 가격에 볼 수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다행히 티켓을 판매했는데 15% 정도 한 20% 정도는 또 경주 분들도 예매 많이 해주셨고 이게 그래서 무작정 다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구나. 다행히 그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몰렸고 이분들이 그쪽에 소비 활동을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인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게 모두가 만족하실 그런 결과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이 시작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길게 보면은 이렇게 티켓팅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사실 저도 친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음, 공연은 돈을 내고 가야 제맛이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마음 자세도 좀 달라집니다. 네, 이 맞습니다. 공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가 더 나은 문화 예술을 접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가치에 대한 지불도 분명히 네네, 맞습니다. 있어야 우리가 네네. 더 좋은 예술들을 또 향유할 수 음. 있다는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인식을 또 같이 해주시면 네네. 좋겠어요. 또 그런 시작을 또 경주에서 시작을 해 주셨으니까 네네. 앞으로는 더 그런 인식들을 더 많이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됐습니다. 네네. 행사가 예. 2022년, 2023년에는 황남동 카니발이었다가 카니발이었고, 이번에 네네. 이제 황금 카니발로 이름도 네네. 바뀌고 규모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네. 이름 왜 바뀌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황금 카니발은? 황금은 황남동이면은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황리단길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황남동 카니발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공연을 하는 위치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름이 맞나 그리고 또 이쪽 상권에 맞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데 이제 금리단길이라는 또 상권이 있었고 네네. 여기 또 황리단길에서 했었으니 붙이면 황금이고 음. 또 경주가 천년 황금 도시라는 걸로 또 뭐 골든 시티 이런 걸로도 그 브랜딩이 되어 있으니까 황금 카니발, 골든 카니발 어떻게 보면 좀 어감이 젊은 층들이 보기엔 촌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브랜딩이나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 쪽으로 풀어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황금 카니발로 좀 제안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황금 카니발 일회성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저희도 황남동 카니발로 해야 할지 황금 카니발로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경주 하면 떠오르는 천연고도니까 맞습니다. 금빛 뭐 이런 거를 네. 또 상징하는 건가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도 이제 중의적으로 담고 네, 너무 좋네요. 있고 네. 좋습니다. 경주에도 어울리는 이름인 것 음. 같아요. 황금 카니발 너무나 성황리에 잘 마무리해서 지금도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네. 성과가 잘 났잖아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첫 회에 비해서도 좀 계속 잘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빌드업 된 겁니까? 그 외부에서 보시기에 숫자적으로도 많이 증가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공연하는 뮤지션의 수라든가 또 같이 함께했던 매장의 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관람객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단순 관람객으로는 시에서는 15만 명을 추산을 하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저희가 왜냐면은 공연 말고도 크래프트 맥주 축제라든가 뭐 프리마켓, 또 이쪽에 중심 상권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봉황대 일원을 같이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 티켓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셔서 좀 행사를 즐길 수 있게끔 하다 보니 그렇죠. 그 주말 동안 15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이제 경주시에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티켓팅을 오신 분은 한 2,000명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티켓을 한 500장에서 정도만 판매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공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더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봉황대 메인 무대도 그렇고, 그 다른 상권에서 할 수 있는 매장들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규모.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딱 사고가 나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잘 오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으로도 유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경주에 완전히 정착하신 지는 아직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네네. 출발이 참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속 경주에 계실 거잖아요. 아, 예, 있어야 됩니다. 네, 예. 네, 어떤 있어야 계획 됩니다. 갖고 계세요? 당장은 저희 11월 16일 날 또 작게 또 공연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니발 이후 애프터 파티 형식이기도 하고, 또 경주에 아직 조명이 안 된 동네라고 하죠. 그런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모두가 알만한 쪽 봉황대 황리단길이 아니고 황호동이라고, 여기 또 황초마을이라고 작은 또 젊은 사장님들도 들어오시는 동네가 있는데, 뮤지션 6팀을 모셔가지고 이쪽에는 카페라던가 그 한옥 스테이,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철도원들, 옛날 경주역 인근이다 보니까 그 철도 공무원분들이 묵던 관사들이 있던 이제 관사 마을이어서 되게 잘 깨끗하게 또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관사 건물들을 개조해가지고 요즘에 카페라던가 이런 스테이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하고 같이 좀 얘기가 잘 돼서 하루 동안 좀 작게 공연을 하고, 그때 이제 장필순 선생님이라든가 뭐 사공, 여유와 설빈, 천용성, 그 잔물결이라고 또 창원에서 밴드도 같이 하고, 또 대구에서 DJ 솔님도 같이 해서 이렇게 작게 공연을 하니까, 또 그날 또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이 황초마을에서 같이 공연도 보시고 고양이도 만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경주에 오셔서 네. 앞으로 경주에 또 색다른 매력이 덧입혀질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경주가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네. 도약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인데요. 네네. 멋진 대표님이 오셔서 앞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만의 색깔을 또 경주에 많이 채워주시고 네. 더 많은 매력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